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일 토요일입니다. 네, 며칠 동안 방송을 못했습니다. 제가 심한 감기에 걸린 이후에 목이 이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좀 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방송을 못하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모두 건강하시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하는 만큼 먼저 리플의 기술적인 위치 간단하게 짚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며칠 전에 RSI가 27까지 내려와서 패닉 셀링 위치까지 다다를 뻔했었습니다. 이때 리플 가격이 약 800원쯤 됐었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단기 바닥을 형성한 후에 지금까지 바닥을 다지면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골든크로스가 단기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번 주말 움직임에 따라서 다음 주 리플의 상승세를 탄 가격을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멜버른에서 열린 리플 페이먼트 로드쇼에서 아시아를 담당하는 리플 임원에 의하면 현재 500개 이상의 기업이 리플과 협력하고 있고 그중 많은 기업이 XRP를 국경 간 송금 결제를 위한 브리징 통화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는 앞으로 더 많은 회사들이 리플의 결제 솔루션을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고객들의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한 은행권의 일부 거물급 인사들이 리플의 결제 솔루션을 채택하기 위해서 접근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리플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송금결제 기술과 그리고 브리징 통화로서의 XRP가 전 세계로 어떻게 확산되는지 또 미국 내 대형 금융기관으로까지 확산이 언제쯤 될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JP모건은 JPM이라는 자체 코인을 활용해서 하루에 약 10억 달러의 결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JP모건은 현재 모습이 앞으로 미래의 금융기관들이 가질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는 자체 코인을 이렇게 개발하고 자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송금 결제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는 대형 금융기관보다 중소금융기관들이 훨씬 더 많은 만큼 미국 내에서의 XRP와 리플 페이먼트 기술이 빛을 발할 날이 분명 올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한 암호화폐 연구원에 의하면 비트코인이 아닌 XRP ETF야말로 업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법적인 이슈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규제 불명확성으로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기관들에게 허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XRP ETF가 승인이 되는 순간에는 그 파급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플 법률 고문이 대법원의 최근 판결들을 통해서 SEC의 무모함과 그리고 무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만약 리플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약 2년의 시간이 더 소요가 될 텐데 만약에 리플이 대법원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3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분석가의 이야기를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이슈가 해결되었을 때만 그 팩트만 보았을 때 3달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만약 그 사이 IPO나 다른 파트너십 등의 관련 호재들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리플의 경우는 기대해 볼 만한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등을 제외하고는 크게 기대해 볼 만한 호재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XRP 경우는 소송을 제외하고도 IPO도 있고 또 CFT에 대한 대안도 있고 CBDC도 있고 기대해 볼 만한 호재가 또 이야기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 너무 저점의 형성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미래를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지금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면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그레이스케일이 SEC와 GBTC를 현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위해서 두 번째 미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시점에 그레이스케일 최고 법률 고문이 비트코인의 ETF 승인은
가능성이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고 더 자신감을 드러낸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 극대화와 그리고 그 시기가 내년 1월 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지 세계 최대 비트코인 선물 상장 지수 펀드 운용 자산이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시기와 파급 효과를 계산하시면서 좋은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엔 비트코인 선물 ETF, 그리고 리플의 구제책 전개,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법적 소송 전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선을 살펴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대통령 선출하는 방식과 조금은 다른데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앞에 세 가지가 한꺼번에 업계에 호의적으로 풀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텐데요.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인 론 드산티스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접근법을 철폐하고 정부의 간섭을 없애서 암호화폐 보유 미국인들의 권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내년에는 양 정당이 대선을 위한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더욱더 이슈화 시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강도와 그리고 빈도를 대선과 정치적으로 얼마나 잘 연결시킬지 구독자분들께서도 흥미롭게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예상하기에는 지금 시기상조라는 매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현재 미국 내 분위기는 금융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내년 3월이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금리 동결보다 더 높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소 내년에 5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거시 상황 그리고 통화정책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은 컨디션과 그리고 좋은 콘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